안녕하세요. 14일간 해독할 때 필요한 그 제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C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마 1일차 액체 단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해독을 하는 이유는 음,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중독은 어떤 중독? 달달한 설탕 중독, 그리고 육류에 대한 중독, 그리고 인스턴트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에 의한 중독, 그런 안 좋은 것들, 내 건강에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해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렇게 중독에서 벗어나면 식품 자체의 오롯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강의 듣는 1일차일 거예요. 1일차 액체 단식을 하면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파마넥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8가지 파마넥스 제품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위 건강이 좋으신 분은 아침, 저녁으로 쥐뜨리를 마시면서 라이팩, 그리고 마리노메가, 티그린, 코티트롤, 프로바이오 PCC, 디탁스 포뮬라, 프로테인 부스터는 1일과 2일차에는 안 드십니다. 이거는 3일차부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7가지를 드시고 있을 텐데 제가 B에서 강의를 했죠. 위 기능이 약한 분은 최소한으로 해서 드시라고. 지금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아침 저녁에 티그린과 그리고 프로PCC 그리고 코티트롤 정도만 먹고 있을 텐데 낮에 라이팩을 한번 드셔보셔서 힘들다 그러면 안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 쥐뜨리를 좀 많이 드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병원약을 드시는 분은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딱 1일차 하루 잠깐 하루만 드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 2일차부터는 병원약을 드시면서 요 맨 아래에 있는 프로틴 부스터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 마실 겁니다. 그때 병원약도 함께 드셔야 됩니다. 1일차, 2일차에는 누구나 야채 스프는 안 드세요. 1일차, 2일차는 그냥 액체 단식으로만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병원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해독 프로그램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병원약을 하루 멈춰도 된다는 건 병원약을 한 개, 뭐 당뇨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갑상선, 뭐 이런 거지, 혈압약도 함부로 끊으시면 안 돼요. 혈압약도 그분이 몇 년간 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복용 중인지에 따라서 1일차를 달라지는데,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병원약을 뭐 한 종류 정도 드시고, 그리고 별 문제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이드가 가능한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병원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상담을 하신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쥐뜨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쥐뜨리는 기본적으로 과실음료라고 표현하지만 음료수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객이나 구기자나 실리나 뭐 시베리안 파인애플이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과일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약재예요. 근데 그 약재인데 이게 항산화 수치가 되게 높고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 할 때 1일차 오늘 아마 해독 프로그램 1일차일 거예요. 1일차 드시는 분 혹은 2일차 할 때 항상 쥐뜨리를 같이 먹게 되면 빈혈도 없고 그리고 포만감도 그렇게 대단히 배고프다 이런 느낌 없어요. 왜냐면 얘가 영양 가치가 되게 높거든요. 환자분들이 회복할 때 못 드실 때 쥐뜨리를 수시로 마시면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빈혈 있는 분도 쥐뜨리를 꾸준히 드시면 빈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쥐뜨리를 1일차와 2일차 오늘 잘 드시고 계시면 되겠고 요 생수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쥐뜨리는 기본적으로 면역 강화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쥐뜨리가 없이 액체 단식을 그냥
물만 마시고 굶는 단식도 있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뒷드리를 마시면 덜 힘들다는 거. 그리고 제가 B에서 강의를 했듯이 비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물에 희석하면 잘 못 드세요. 원래 비위 기능 좋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요. 뒷드리를 물 반, 뒷드리 반 섞어서 그 병 보틀에다가 담아가지고 수시로 유리병 같은 데 담으시는 게 좋아요. 수시로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 비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제가 그랬죠. 원액에다가 얼음 넣어서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라고. 그래서 여기 짙들이에 있는 보이는 요 유리 컵이 있으시면 이걸로 한 잔 마시면 되고요. 수시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 되지만 없으면 백세주잖아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눈에 시력도 좀 좋아지겠지만 시력은 아이케어를 드시는 게 좋고요. 아이포뮬라를 드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는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한테 G3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안구 건조증으로 이렇게 인공 눈물을 넣으셨는데 G3를 2년 정도 드시고 나서부터는 전혀 안 넣고 있고 지금 10년째 마시고 계시거든요. 뭐 매일 드시진 않아요. 뭐 생각날 때마다 드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구 건조증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탁월하고 그리고 전립선이 걸리면은 프로스테이트 포뮬러라는 특정 타겟 파마엑스를 먹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전립선에 되게 좋은 예방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쥐뜨리는 하루에 수시로 자주 마셔주면 됩니다. 1일과 오늘 1일차일 거예요. 1일과 그리고 내일 2일차 드실 때 쥐뜨리를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쓰러지거나 빈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마넥스에서 액체 단식할 때 되게 탁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으로 보자면 라이팩하고 혹은 라이팩 나노를 드셔도 됩니다. 라이팩을 드시는 분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라이팩 나노 오메가를 드셔야 되고 오메가3를 따로 드셔야 돼요. 마린 오메가를. 하지만 라이팩 나노를 드시는 분은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팩이 두 개로 나눠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두 개 캡슐 안에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마린 오메가를 안 드셔도 좋습니다. 라이팩을 꼭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자, 해독할 때요. 안 좋은 걸 배출함과 동시에 좋은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때 종합 영양제 개념을 하나 드셔야 돼요. 근데 해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위 기능이 약할 경우는 이거를 못 드실 수 있어요. 빈속이라서. 그러니까 덩어리 음식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럴 경우는 낮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낮에 힘들다. 그러면은 1일과 2일은 통과하고 3일차부터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라이팩 나노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라이팩 나노 같은 경우는요. 저 빨간색에 있는 오메가 들어있는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거 코큐텐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 빨간색 두 개 캡슐만 제하고 5알 그 종합영양제는요. 나노 공법이라 흡수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속이 안 좋으신 분, 위기능도 안 좋으신 분도 낮에는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5알 들어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1일차와 2일차에. 그 다음에 라이팩 나노가 아닌 라이팩을 드시는 분들은 마리노메가를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노메가는 우리 혈관에 심혈관에 관련된 거 서큘레이션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있는 걸 갖다가 클렌징을 할 때 이 오메가3, 특히 마린 오메가3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관절염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해독할 때는 심혈관 기능을 클렌징하는 개념으로 마린 오메가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티그린. 제가 이 제품 때문에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약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티그린하고 쥐들이 이 두 종류가 있어서 해볼 만하다. 항산화 수치가 높아야만 그 세포 해독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티그린이 되게 탁월한 거죠. 티그린 같은 경우는 그 폴리페놀과 그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한 캡슐이 녹차 7잔 마시는 효과처럼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카페인이 없습니다. 물론 0.01은 있어요.
완벽하게, 왜 금도 순금 뭐 99.999지 100% 표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인 알러지 있는 분을 딱 한 번 만났었어요. 한 분을. 그분은 여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제외한 카페인, 뭐 커피 마시면 잠 못 자요 하는 분도 티그린 먹어도 별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괜찮고요. 여기 그 본사에서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여기 티그린 97, 이 캡슐 안에는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카테킨은 비타민 E의 20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항산화예요. 그래서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프리레디칼이어서 활성산소를 이렇게 제거하는 데 탁월해요. 그래서 해독할 때 이 티그린 97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데 파마넥스에서 있어요. 타사 브랜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티그린을 설명할 때 본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독자적인 추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어, 면역에 발열 효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티그린 구취를 먹게 되면요. 세포가 보호된과 동시에 재생이 돼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올려주는데 면역 시스템이 올라가려면은 안에 인사이드에 이렇게 체온이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티그린 구취는요. 녹차를 먹으면 한의학에서는 찬성질이에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은 녹차를 많이 못 마셔요. 하루에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양이. 그런데 불구하고 티그린 97에는 그 안에 있는 카테킨이라든지 폴리피놀 같은 좋은 성분만 뽑아냈는데 그게 면역에 도움되는 발열 효과를 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그린은 예를 들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하나에 귤 하나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담배 하나가 귤 하나의 비타민 C만큼을 몸 안에 있는 C를 파괴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해독할 때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담배를 원래 못 피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모르고 담배를 폈어. 그런데 다이어트는 계속 하고 싶어. 그럴 때 저는 이 티그린을 많이 권해요. 그래서 담배를 분명히 끊고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그때 도움을 주고 싶다면 티그린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금연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티그린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테스팅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암 환자한테 그냥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티그린을 같이 먹었을 때 보니까 훨씬 세포의 손상이 덜 되더라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도 유방암 수술 전에 검사를 했었을 때 하고 그리고 티그린을 메가도스로 두 개, 두 알씩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씩 먹었었거든요. 물론 다른 제품도 몇 가지를 먹었는데 어, 암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전 파마넥스를 최소화해요. 근데 그때도 먹었던 거는 티그린이었어요. 실제로 티그린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만큼 티그린이 세포 재산과 건강한 세포, 안 좋은 암을 보호하지 않아요.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데 탁월해요. 그래서 티그린은 암 수술 받기 전이든 암 수술하고 나서든 보호할 만큼 세포 해독에 좋아서 해독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코티트롤 플러스가 있는데요. 코티트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억제에 대단히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 해독 프로그램 10년 전에 했었을 때는요, 코티트롤을 사용 안 했었어요. 근데 사회생활 하거나 현대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독을 할 때, 해독 프로그램 14일 할 때, 내가 편안하게 내 숲속이나 아니면 일 안 해도 되는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티트롤을 드시지 않으면 해독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분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코티트롤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분해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재밌는 거는 이 적응증에 보면은 과도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울증, 불면증, 뭐 집중력 저하에도 해요. 그런데 이 코티트롤이 재밌는 게 그 신경성 통증이라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느껴지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럴 때 코티트롤 먹어도 도움이 될 정도로 얘가 완화시키고 그 흥분되는 거, 그리고 긴장되는 거, 이 텐션 같은 걸 갖다가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독 프로그램 때 드시면 쉽게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산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프로바이오 PCC 같은 경우는 그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고 생균이라고 해서 200억 균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에서 생산될 때 200억 균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보니까는 10억 균이 아니라 20억 균이 아니라 10억 균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진행되는 동안 운송되는 동안에 그걸 감안해서 되게 착하게 회사에서 10억 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생균이 들어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면역장애나 피부질환 할 때 하지만 유산균은 해독 프로그램 할 때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뭐 공복에 먹나요? 언제 먹나요? 묻는데 본사에서 가이드하기는 음식 먹고 식후에 바로 섭취하라고 해요. 공복 시에는 위산에 의해서 사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빈속에 먹는 방법은요. 물을 한 컵 마셔서 위산을 한번 좀 이렇게 쓸어내려 버리고 그때 유산균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산균은 눈 뜨자마자 빈속에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음식물을 너무 안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얘가 또 워킹을 못 하긴 해요. 왜냐면 몸 안에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유익균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식사할 때 좋은데 특히 해독 프로그램 할 때 프로바이오 PCC를 먹으면 워킹이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위장염이 있을 때 알로에겔 PX를 섭취하고 이걸 드시면 효과가 좋고요. 왜냐면 위산이 너무 많아도 안에 장내에 세균이 좋은 유산균이 많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미국에서는 누이지를 섭취 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탁스 포뮬러. 당연히 해독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가요? 간 보호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밀크시스를 추출한 주성분이기 때문에 간 해독에 탁월해서 해독 프로그램에 있을 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지방간이 있어요. 그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피로감을 많이 느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이걸 드시면 도움이 되듯이 해독 프로그램 할 때는 간 세포를 클린을 했을 때 깨끗하게 해주면 다른 장기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디탁스 포뮬러를 드시면 해독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대놓고 미국에서는 디탁스 포뮬러라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게 디탁스라는 표현을 쓰지 못해서 리버 포뮬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을 좀 많이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생제를 먹고 난 다음에 항상 먹은 게 디탁스 포뮬러, 티그린, 그리고 PCC 이렇게 세 개를 좀 많이 먹은 편이에요. 클렌징을 하려고. 그리고 3일차에 드시는 식물성 단백질. 물론 병원약을 드시는 분은 2일차부터 이걸 드시고 병원약과 함께 나머지 보조제, 파마덱스 보조제를 드시겠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은요, 어,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미노산, 식물성 아미노산으로 돼 있고 여기 보면 베지테리언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안에는 두 가지 플랜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완두콩하고 쌀인데 쌀은 올게닉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락토스 프리라서 우유 먹고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건들, 베지테리언들이 드셔도 좋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 공급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14일 동안 식물성 단백질로 해주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1일에서 7일차, 이틀은 단식을 하니까 넘어가고 5일 동안이라도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때 아미노산이 꼭 필요한데 해독할 때 식물성 단백질이 가능한 프로테인 부스터가 있어서 해독 프로그램 하기가 되게 좋죠. 한국 제품이 훨씬 좀 덜 단맛이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해독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서브스크리션으로 그러니까 매달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했을 때 짝을 많이 잘 줘준 건데 라이팩 나노를 드시면 별 문제 없지만 라이팩을 먹을 때는 마리노메가를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해독이 끝났을 때 미니멈으로 꾸준히 먹으면 좋은 게 라이팩 나노하고 티그린이에요. 그럼 라이팩 나노에는 오메가도 있죠. 그리고 티그린 몸 세포 해독을 하죠. 그래서 해독이 끝났을 때 라이팩 나노하고 티그린을 꾸준히 매달 드셔주시면 해독 14일 이후에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나 그 면역력이 나는 해독하고 나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상시 염증 반응을 좀 잘 일으키고 감기에 잘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쥐트리와 라이프 나노가 같이 묶여서 서브스크리션으로 주문이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 피부 질환이 있어요. 그럼 쥐트리하고 요 PCC가 같이 묶여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해독을 끝나고 났는데 꾸준히 해독하는 효과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330불로 묶여져 있는 네 가지 제품이 있어요. 라이팩 나노 그 안에 오메가가 들어있죠. 오메가3가. 그래서 노화 예방을 되고 죄송합니다. 면역력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생균이 들어있는 프로바이 PCC가 있으니까 장내 유산균을 계속 서포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티그린은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질락 메타인데 메타에 하는 기능은 뭐가 있냐면 몸 안의 모든 장기를 좀 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에이질락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이 메타를 꾸준히 드시면요. 해독하고 나서 이 제품을 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드시잖아요. 그러면 14일 동안 해독했던 것이 거의 유지가 될 정도로 그 음식을 갖다가 물론 가려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따로따로 사면 400불이 넘는 돈인데 요거를 한꺼번에 4개를 갖다가 묶여져 있는 제품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330불이더라고요. 그러면 한약으로 따졌을 때 해독에 관련된 한약이 보통 600에서 800불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먹는 것보다 이걸 한 달에 매달 드시면서 3개월에서 6개월을 유지해서 드신다면 해독 프로그램 14일 마치고 일반 식사로 돌아가도 몸이 되게 클렌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액체 단식 1일차를 하고 계실 텐데 잘 드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마시는 거죠. 그런데 내 몸 안에 밸런스가 깨졌을 때 생수는 좋은 걸 드셔야 돼요. 알칼리가 좀 많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생수를 구입해서 1일차와 2일차는 좀 드시면 좋은데 내가 비위가 약해. 비위가 약하다는 뜻은요. 내 몸 안에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뭐 음식을 뭐 빨리 먹어서 위기능을 망가뜨렸던지 뭐 이랬을 때 미네랄이 높은 생수를 드시게 되면 구토가 나오기도 해요. 울렁거리긴단 말이죠. 그럴 때는 내 몸에 맞는 생수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일차와 2일차는 쥐들이와 오로지 물만 드시기 때문에 좋은 물을 내 몸에 맞는 걸 찾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해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해독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면 가이드를 했으니까. 그리고 할 때도 매번 따라서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방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유방암에 걸렸을 때 전 가족력 내력이 없어요. 그리고 안 좋은 식습관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식습관이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오랫동안 이걸 해서. 그리고 또 어, 병원약을 특별히 뭐 먹고 있어서 그런 건 없었어요. 물론 수술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때 유방암에 걸렸을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코티토를 먹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었고, 그때는 티그린을 꾸준히 안 먹었었어. 가끔씩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잠을 하루에 4시간 잤나? 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수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과 스트레스가 있어도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조금 더 몸이 약해졌어요, 면역력은. 그래서 유방암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그 이후에도 또 사고가 좀 몇 번 나서 전신 마취를 여러 번 하게 되면 항생제 투여를 하게 되잖아요. 자, 해독을 할 때 이걸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
장에 있는 기능이 정상화되면요,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찌는 체질이 됐어요. 원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되게 많이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좀 많은 수술과 항생제 투여로 인해서 몸 안에 장기에 좋은 유산균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이 찌는 체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양이 일반인들 먹는 것처럼 뭐 1인분보다 좀 적게 먹어도 그렇게 대단히 살이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 할 때는 포인트는 내 장에 있는 장기를 되게 클렌징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1일차와 2일차 내가 음식물을 넣지 않으면 위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위가 쉬게 돼요. 그 쉬면서 음식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지방이 움직일 때 제가 반복하지만 독소가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가볍게 따뜻하게 샤워하거나 뭐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반신욕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해독을 하고 있을 때 무리한 운동이나 무산 무호흡으로 한 운동이나 아니면 이삿짐을 나른다거나 아니면 큰 짐을 옮긴다거나 하면은 핑 하고 돌아요. 어지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움직임에 지방도 막 태워야 되죠. 드시는 게 없고 물하고 쥐들이만 드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방이 막 와서 나오다 태울 때 어떻게 돼요? 독소도 같이 나와요. 근데 독소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팽 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1일차하고 2일차에는 움직임을 최소로 해주세요. 그리고 3일차부터 음식을 제대로 드실 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거나 뭐 땀을 많이 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해독을 꾸준히 하면서 그때도 티그린을 먹었겠죠. 그래서 제가 유방암에 걸리긴 했으나 진행되는 중이긴 했는데 좀 중요한 거는 해독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회복도 잘 됐고 그리고 전이도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유방암에 걸렸을 때 호르몬 억제제를 먹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물론 병원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먹지 않았어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는 파마넥스로 대처했고 2달에 한 번씩 해독 프로그램을 계속 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그러면서 몸이 정상이 됐고 그리고 유방암에서도 안전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독 프로그램을 잘하고 티그린을 먹고 내가 집안에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3년 동안 잠을 거의 못 잤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돼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이가 안 됐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독을 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안 좋은 식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안 좋은 입의 중독을 사라지게 해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암에 걸릴 수도 있으나 회복이 빠르고 전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독 프로그램은 꼭 14일간 잘 성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1일차 쥐뜨리와 물을 마실 텐데 힘내시고 잘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 오늘은 C 해독 프로그램 동영상이고요. 내일은 D 해독 프로그램 할 때 2일차겠죠? 2일차 때도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도 바이.